자, 그러면 잠깐 보자. 펜시 몇 개 질문 간다고 했었죠? 질문? 질문이 뭔지 알 것 같아. 그 무슨 그 이상한 그림 나오고 있지, 그치? 질문인가? 어디 자, 페이지 여기 59에서 61 중에서 선생님 질문이가 혹시? 네. 질문이지?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 어떻게 푼지 잠깐 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극한이나 연속, 미분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도 처음엔 식을 세우는 사실 도형 문제야, 이 문제는. 그래서 이거 이제 첫 번째 어떻게 푼지 잘 봅시다. 문장을 이해를 하면 되겠죠. 고함수 F'X의 그래프는 개형이 될 수 있는 거. 이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보려면 사실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Fx 한번 봅시다. 도대체 모르는 걸까? PQ가 지나간 분의 넓이래.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지나갔으면 사실 PQ가 지나가는 넓이는 여기가 된다는 것이 알수있습니다. 그치? 만약에 좀 더 강조된다면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면 이게 넓이가 되겠다는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밑변기가 점점 길어지는데 높이는 항상 똑같은 그런 느낌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문자가 필요하다. 어떤 문자가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만약에 A라고 놓게 되는 거지. 여기 만약에 A라고 놓게 된다면 사실 이것의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x 곱하기 A 즉 2분의 AX가 되는 거야. 괜찮지? 우리는 그 넓이를 fx 한다고 했으니까 fx가 결국은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AX가 된다는 사실 알지? 근데 항상 2분의 AX가 된 거 아니지? 언제까지야? 언제까지인 걸 그때 봤더니 이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을 A라고 한다면 그때까지는 넓이가 2분의 AX가 됐을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범위를 잘 쓰시고 가는 문제가 됩니다. 언제부터? X가 0부터 1까지. 이거 한 배율에 1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볼까?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될까 했더니 이제 요 점이 이쪽으로 가게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 정도쯤 이렇게 된다고 한다.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지나간 부분의 넓이니까 여기 넓이는 기본 옵션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더해줘야 될 거야. 괜찮지? 그러면 자 생각해보자. 이 왼쪽의 넓이는 얼마나 될까? 왼쪽 넓이는 2분의 A겠지? 2분의 AX는 2분의 A겠지? 2분의 A 즉 상수가 된다는 소리가 되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것의 넓이를 더해줘야 될 거야. 그런데 잘 생각해봐. 여기 시간에 진동했을 때 움직임거리 x가 된다고 했으면 사실 여기가 이제 움직임거리 x였는데 실제 거리는 얼마 될까 여기? x-1이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을 거야. 괜찮지? x-1이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또 어디 길을 필요하면 여기 길을 필요하고 이걸 만약 b라고 한다면 이렇게 b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다식을 잘 쓸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게 있으니까 2분의 b x-1이 된다는 사실 알 수 있다. 언제까지? 1부터 x가 2까지? 괜찮지? 이렇게 하면은 좀 잘 표시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하나 더 할까? 얘가 결국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럼 기본 옵션 2분의 A랑 2분의 B가 고정값을 갖겠지, 그치? 그 다음, 얘들아, 여기 길이가 뭘까? 괜찮지? 근데 문제는 이제 높이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높이 뭐라고 표시할까? 1-A다. 굳이 문자를 더 추가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1-A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언제 어떻게 표시할까? 2분의 1-B가 아니라 1-A x-A가 될 것이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x가 3까지. 잠깐만
그러면 네 번째, 6일 지났을 때도 이제 우리가 추측하게 된다면, 주합선의 2분의 1, 그치? 그렇죠? 주합선의 2분의 1 맞지? 그래서 2분의 1, 그 밑에 뭐가 있어? 2분의 B가 있지? 따라서 요 세 개 합친 거, 여기까지 여기까지 쭉 다 합친 거, 그치? 다 합친 게 바로 2분의 1하고 2분의 B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B가 한 여기 정도 있다고 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X-3이 된다는 걸 구분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마지막 거리, 요 높이는 바로 1-B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볼까? 2분의 1-B X-3이냐? 괜찮죠? 그 옆에다가 F'(X) 쓸 수 있을 거야. 이거 미분해주면 2분의 2 이런 거 다 삭제가 되거든, 미분해주면. 그래서 F'(X) 이럴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또 만족한 답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이거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A가 클까 B가 클까? B가 더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찾아서 문제 푸시면 되고요. 이거 빼자겠어? 사실 이건 미분 문제라기보다도 저 상황을 그래서 fx를 구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리고 f'x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fx를 먼저 잡고 그것을 미분해서 그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준경이 지금 출발한 것 같으니까 준경 올 때까지만 하자. 나왔어? 얼마나죠? 그럼 분사함수 중에서도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합시다. 다음은 몇 번이야? 2번이 나오셔야 되죠? 질문 좀 있으면 해봐. 359번. 359번? 네, 359번. 근데 그림이 요거는 두 번째로 이동해서 보자. 두 번째는 이거 두 번째 이동해서 보자. 이거 2분의 0이야. 2분의 B만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얘도 그 앞에 359번 질문이 나와서 359번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359번. 사실 기억이 문제가 되지 않거든? 니은부터 잠깐 보는 거, 뭐 기억도 잠깐 보긴 할 건데. 자, px, fx가 실수 전체 입에서 연속이면 p형은 0이다 라고 썼어. 근데 연속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실수 전체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P형이 0이 된지 보려면, 자, 우리 0에서의 이제 극한값을 살펴보는데, 리미트 x가 0불. 귀찮아. 그냥 이렇게 쓰자.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P 0불, 그 다음에 이제 F 0불. 이거하고 P 0마, F 0마 이 값을 살펴본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뭐 P형하고 F 0도 살펴볼 거고. P 0풀이 얼마일까? 문제 보냈어. P 0풀은 그냥 P 0이 됐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했거든. 다음 함수는 기본적으로 P 0풀, P 0은 똑같은 값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음 F 0풀은 얼마죠? R3네, 그렇지? 0보다 좀 큰 값에 대입하니까. 이거는 P 0 곱하기 F 0만은 그 값이 0이 됐을 테니까 P 0은 당연히 0이 된다는 사실 알 수 있다, 그렇지? 기억 때문에 질문한 건 아닐 거야. 자, 니은에 대해서 보니까 이것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거든. 잠깐만 생각해봐. 이거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얘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생각해봐. 어떤 함수가 x2에서 미분 가능해? x2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었지? 어떨 때 미분 가능하다고 했어?
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같을 때, 그치? 괜찮지? 좌미분계수랑 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을 때 존재한다고 했어. 왜냐하면 x에서 미분 가져가면서 의미는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x-1분의 fx -f2 이게 F'2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치? F'2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의 극한가 존재한다는 거고 이것의 왼쪽이 좌미분계수, 이것의 오른쪽이 우미분계수라고 했었어. 맞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자체 그대로 잘 써서 문제를 푸는 게 첫 번째 방법이야. 어땠을까? 그럼 좌미분계수 같은 경우 리미트 x가 0만 이렇게 쓰고 x-2분의 p, x, qx, fx네. px, fx px, fx 마이너스 p0 p0, f0 이게 좌미분계수 아니야? 이것의 극한값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 조사할 거야.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써보자. 좌미분계수 이제 좀 써볼겠으니까 리미트 x가 0만한 저 문장 자체가 어떤 함수를 따르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않지? 저 함수는 마이너스 x 함수 되겠지? 따라서 p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그치? 이건 0이죠? 자, 몇평 얼마지? 0이네, 그치? 이건 정확히 F형이겠지? F형은 0이니까 이렇게 남자는 뜻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2 이런 식으로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모양을 좀 맞춰주면 될 텐데,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위에 x, 이거 리미트 x가 0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px 쓰고, 여기가 x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조절을 늦었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플러스 2를 쓰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것이다. 괜찮지? 이렇게 x 플러스 2 이거 있겠네. 자, 그래서 얘는 밖으로 나오거든? 이 플러스 2가 밖으로 나오지, 그치?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px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치? 괜찮지? 그리고 나서 여기 x-2가 이렇게 있는 거야. x-2가 있고 리미트 결국 x는 0 간다고 했을 때 이 값은 마이너스 px가 나오고 다음에 이 값은 더하기 x-2분의 마이너스 2 px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근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변하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소리가 되는 거지. 잠깐만 저항이 분명해서 갔다. 그 다음 여기까지 쓸까? 여기까지 쓰고 이제 운민계수도 여기다 쭈루룩 좀 쓸 수가 있을까? 얘처럼 좀 약간 식을 좀 변형해가지고 저항계수, 운민계수를 잘 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두 개가 서로 맞닿는 위해서 문제를 풀 건데 사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우리가 사실은 미분계수, 저항계수, 운민계수 계산할 때 만약에 이것의 좌민계수, 우민계수 저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치? 그 옆에다가 F'X 쓰고 F'X도 연속이라는 사실에서 문제를 풀잖아? 그래서 이제 니은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 원래 이제 풀 방법을 알려준 거야. 원래 이렇게 좌민계수, 우민계수로 살펴본 거고 근데 이게 좀 약간 더하고 빼고 여기도 좀 더 복잡하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좀 복잡하니까 우리 여기다가 한번 써보자는 거지. 뭘 쓸 거냐면 px, fx 쓸 거야. fx 쓰면 둘이 곱하게 되니까 여기 공식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여기는 px, 그 다음에 여기는 px, x-1, 그 다음에 여기는 px, 2x-4 이렇게 잘 쓸 수가 있겠지. 범위는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미분한 걸 좀 쓰려고 미분한 거 써서 그 값이 이제 미분 변화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거야. 잠깐만. 이게 범위는 이제 이걸 잘 따른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미분한 걸 좀 써보자. 이건 고배미분법이니까 P'X, Fx 더하기 Px, F'X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의 미분식이 이렇게 쭈루룩 나오는 거야. 얘도 이제 곱셈법 쓴다면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x p 프라임 x 이런 식으로 남자는 소리가 되지. 그리고 여기 0에서 2에서 미분 가는지 보니까 사실 두 가지쯤만 써도 됐었는데 어쨌든 쓸게. p 프라임 x x 마이너스 1 더하기 px가 되는 거야. 그죠? 얘도 p 프라임 x 2x 마이너스 3 더하기 2px가 됩니다. 괜찮지? 자, 결국 미분했을 때 결국 2에서 미분 가다한 거는 여기하고 여기 2를 대입한 값으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 그치? 맞지? 왜냐면 여기서 여기 좀 잠깐 지워도 될까? 준다? 어차피 이렇게 안 줄 거잖아. 자, 결국 여기의 범위에 대해서 잠깐 써보면 여기 범위쯤이 바로 0부터 x가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잖아. 우리 방금 전에 좌미분계에서 우미분계에서 잠깐했지. 미분한식이 바로 이거야, 그렇지? 지금 이거에 2보다 살짝 작은 값을 대입하면 위 함수를 따르고 2보다 살짝 큰 걸 대입하면 밑에 함수를 따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 2를 대입한 값하고 밑에 2를 대입한 값이 같아야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 모든 과에서 다 미분 가능하다고 했었잖아, 실수 전체에서. 마지막 마무리 할게. 위에 식에다 2를 대입한 값이 얼마가 되지? p 프라임 2 곱하기 1 더하기 p2 밑에 식에다 2를 대입한 값은 p 프라임 2 곱하기 1 더하기 2p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p2에 서로 같아야 되니까 p2는 여기 돼야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방법은 그 밑에 식 때문에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 학생들도 이거 수능에서 엄청 많이 들었거든? 디귿 때문에. 아, 여기까지 한 학생들이 있어. 근데 디귿은 발레를 찾는 결론부터 많이 틀렸어. 틀려가지고 발레를 찾는 문제가 될 텐데 일단 이거 어떻게 하자겠죠? 우리가 곱의 미분법이 나오더라도 실수 전체로 미분 가능한 것을 잘 찾을 수 있다. 그냥 공표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냥 미분해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2에서 연결되어 있다가 2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썼습니다. 자, 디귿을 잠깐만 볼게. 이건 괜찮지? 그치? 디귿은 사실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이것은 발레를 좀 찾아야 되거든? 디귿을 보면 pfx의 제곱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면 이라고 쓰거든. 그치? 일단 지워도 돼요? 뭐 말인지 이해는 가지? 지울게. 이거 지우고 그 밑에를 잠깐 보면은 자, px, fx의 제곱 실수 전체 미분 가능하면 px는 x제곱 x-1로 나눠 떨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px 말이야. 그러니까 발레가 있어. 발레가 그 px가 x-2제곱이 되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이거는 이제 너희들이 해볼 수 있을 텐데 px가 이게 되면 둘이 곱한식 있잖아. 곱한식 맞죠? 아니 곱하고 제곱하고 px fx의 제곱만 돼요. 제곱을 여기다가 쓸 수가 있거든. 왜냐하면 금방 간단해. x-1 제곱에서 거기다가 마이너스 x 제곱하면 여기는 x 세제곱 x-2의 제곱이 됐을 거야. 괜찮을까? 다음에 또 곱하시면 되죠. 얘 제곱해서 얘까지 곱하게 되려면 x-1의 제곱 x-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야. x-2 맞죠? 괜찮지?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이제 px 곱하게 된다면 제곱하다 px 곱한다. x-2의 제곱 그 다음에 2x-3의 제곱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잘 썼으면 뭐였냐면 얘네들이 이거 미분했어. 이거 미분하면 사실 미분 불가점 의심점이 있죠. 그렇죠? 영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미분식을 옆에다 쓴 거야. 쓰고 0의 왼쪽과 0의 오른쪽이 0 대입하기가 똑같다. 2의 왼쪽과 2의 오른쪽이 2 대입하기가 똑같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오케이? 0, 2에서 미분 의심점이 되잖아. 실제는 그 미분해서
0하고 0 대입하고 2하고 2 대입해봤다는 의미야. 연결됐다. 그런데 결국 px가 0가 됐을 때 미분 가능했다. 근데 얘는 x제곱 x-2제곱을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되게 실질했다는 의미야. 근데 이 반대 찾기가 좀 되게 애매해가지고 학생이 엄청 많이 들었어. 그치? 무슨 말이 되겠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의미가 돼. 이거는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아. 좀 너무 애매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왔어? 준영이? 오늘 수업인지 몰랐지? 네, 2시 반인 줄 알았어요. 2시 반인 줄 알았어? 자, 그러면 이거 다음 시간에 이거 많이 펴와놨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들게 알았지? 오늘은 증가함수 그때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또 식을 잘 쓸 수가 있다. 이것을 미분한 식에 숫자들을 대입하면 미분 가능성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159페이지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나머지는 이 다음 시간에 같이 할게. 오늘 유인도 빠지고 해서 이걸 좀 나가도록 합시다. 자, 함수의 증가함수 이런 것들 잠깐 보고서 넘어갈게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대급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거기 이제 천천히 잘 읽어보자.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설명할 게 있긴 한데, 자, 어쨌든 증가에 대한 의미. 우리가 지금 이 상태가 증가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 그런데 그것을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낼까라는 그런 문제가 돼. 자, 우리 밑줄 수식을 어떻게 나타내면 x1보다 x2가 더 크면 그것을 대입한 함수값도 더 크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다 증가 상태가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이해 못할 만한 거 없죠? 큰 값 대입한 함수값도 더 크면 증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증가 상태가 된다. 괜찮지?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번에는 큰 값을 더 대입했는데 x수가 더 크잖아. 근데 함수 값은 점점 작아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의미에 두 실수면 모든 실수에서 항상 이게 성립한다면 항상 감소 상태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렇지? 어떤 두 점을 잡아도 항상 그 큰 값에 대해 더 작다는 의미야. 자, 그래서 이것을 감소한다 본다. 자, 어쨌든 이거는 한번 보고 넘어갈 건데 이제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어떤 공에서 증가 상태인지 감소 상태인지 보려고 하는데 아니 이미 수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모든 점을 다 비교해 볼 수 없잖아. 그치? 뭐 1.2랑 1.2도 비교했고 1.2랑 1.1도 비교했고 다 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증가되는 건 이해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가 되지. 실제적으로 조사가 불가하다는 생각이 들 거야. 모든 점을 조사할 수 없으니까. 넘겨봐. 자, 넘겨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증가함수의 설정 방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해. 자, 그 밑에 이그제트 보이죠? 여기 증명 방법도 나와 있긴 한데 그 증명 방법보다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사실 1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감소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1보다 큰 상태에서는 증가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증가 상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니까 여기잖아. 그치? 여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약간 증가 상태를 표시할 수 있을까 봤더니 공통점이 있는 거야. 이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잘 보니까 뷰가 이 정도, 이 점에서는 뷰가 이 정도, 이 점에서는 뷰가 이 정도, 이 점에서는 뷰가 이 정도잖아. 그치? 즉 노란색 구간에서는 뷰가 항상 어때? 젖색 뷰가 항상 다 양수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따라서 만약에 저 노란색 구간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거지. 저기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뷰가 양수가 됐다는 의미가 됩니다. 괜찮지? 자, 우리 여기가 감소거든? 그 옆에 부분이 감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통점에 대해서도 잠깐 고민해 보니까 어떤 점을 잡든 간에 항상 뷰가 더 어때? 공통점이지, 그치? 그래서 그 왼쪽 부분은 항상 뷰가 문서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민을 좀 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미분 그릇은 예쁜 함수가 됐다고 한다면 기울기 상태로 이용해서 증가감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F'X는 결국 기울기 함수야. F'X가 양수가 됐다는 것은 현재 증가 상태에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F'X가 음수했으면 감수 상태에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게 더 좋겠다, 그치? 앞에서처럼 그거 가까이 점을 뭐 크게 비교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이해했어? 자, 실점할게. 우리가 만약에 결국은 우리가 증가 상태, 감소 상태를 보고 싶다?
증가 감소를 보고 싶다? 결국은 f 프라임 x를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f 프라임 x는 그 식이 2x-b가 되잖아. 그죠? 따라서 만약에 x가 1보다 큰 부분에서 2x-2는 극값이 f 프라임 x 말이야. f 프라임 x는 항상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렇지?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x가 1보다 큰 부분에서 증가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증가를 보는 방법이 좀 달라졌죠? 앞이랑. 그러니까 x가 만약에 1보다 작다 했으면 2x-1가 1보다 x가 1보다 작으면 저 값은 당연히 무시가 됐을 테니까 이렇게 되고 x는 1보다 작은 부분에서 함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근데 얘들아 이제 앞에서 이제 좀 뒤에서 나오겠지만 우리 잘 봐라. 증가 상태는 여기를 포함할까 안 포함할까? 1 포함할까 안 포함할까? 1보다 큰 부분에서 증가 아니면 1 포함해서 증가요? 1 포함해서 증가네요. 오케이. 얘도 감소도 1 포함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감소도 1 포함 데까지 감소야. 양 끝점이 들어간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야도 좀 들어가. 그러면 우리 잠깐만 준비해볼까? 161페이지에 이제 정말 중요한 점이 많은데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 이게 등록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거. 좀 이따 이제 좀 이따가 바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 근데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어. 나중에 이제 등록 때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f 프라임 x 0보다 크면 fx 2구에서 증가한다. 괜찮네? 0보다 크면 이거 증가야. 괜찮지? f 프라임 x 0보다 작으면 fx 2구에서 감소. 이해할 수 있어. 위에 0은 성립하지 않는데. 즉 fx가 2구에서 증가하면 f 프라임 x 0보다 크다는 문장이 틀렸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치? 결론부터 좀 써줄게. 뭐가 맞냐면 이게 맞아. 여기서 결론부터 좀 쓰게 된다면 fx가 만약에 어떤 구에서 증가야? 증가이면 f 프라임 x는 0보다 큰 게 아니라 0보다 큰 것 같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더 어려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fx가 증가 상태일 때 라는 그런 문장이 나오거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기울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f 프라임 x가 0보다 큰 게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문장을 써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왜냐면 정수 판단할 때 정수에서 좀 달라지잖아. 그치?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지 한번 잘 생각해볼게. 자, 우리 요 함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볼까? 요 함수 증가함수야? 증가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편한 법이 있긴 해. 증가할까? 증가야? 자, 이 함수는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부르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증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x1이고 여기 x2? 그러면 증가한 거 맞지? 큰 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더 커지니까. 근데 얘는 어떨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x3이고 얘가 x4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는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 증가함수가 되려면 x4가 더 크지? 그러면 fx3보다 fx4가 더 커야지 되는 거야. 근데 앞에 문자 보면은 뭐 같은 거 들어가 있지 않거든? 무조건 얘가 더 커야 돼. 근데 얘하고 얘는 어때? 함수값이 서로 똑같지? 그럼 증가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기울기가 0이 되는 점들 있지? 0이 되는 점들이 이렇게 연속으로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증가함수 부르지 않는 거야. 즉 여기에 등호가 안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만약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기울기가 0 되는 점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연속해서 그러면 그건 증가함수가 부를 수가 없는 거야. 아니 그럼 얘도 그럼 등호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자,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 예를 들어서 이제 x 세제곱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건데 이 함수는 어떤 함수일까? 3차 함수가 되는데 일단 증가함수가 될지 한번 생각해보자. x1보다 x2가 더 같다고 했어.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세제곱한 거는 부호가 똑같지, 그치? 그래서 당연히 x2의 세제곱한 게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건 당연히 그치? 이거는 당연히 플러스면 플러스 나오니까 부호도 상관없잖아, 그치? 근데 이거 뭐야? f, x1이 좋지. 얘가
fx지. 따라서 우리는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증가함수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선택하지.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증가함수라는 확신이 들었어. 근데 이 기울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볼게. f'x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f'x는 3x 정도 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점에서 다 양수가 돼. 얘네들아. 항상 양수야? 그건 아니지. 0인 점이 딱 한 점 있지, 그치? 그죠? 근데 얘는 분명히 증가함수 맞거든? 뭐지? 증가함수 맞는데 여기는 0보다 크다는 점 있잖아.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면 이런 상황이야. fx 그래프는 결국은 항상 다 증가야. 항상 다 증가돼서 계속 증가되고 원점도 지난단 말이지. 그리고 계속 증가. 근데 f 프라임 0이 0이잖아. 그 말은 여기 딱 한 점 정도에서 Q가 속선 0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즉 딱 한 점 정도에서는 Q가 0이 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증가함수로 부른다. 얘는 어때? 딱 한 점에는 연속된 여러 점에서 계속 Q가 0이 되잖아. 이럴 때는 우리가 안 된다는 사실이 되는 거야.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0된 점 연속돼 있다는 게 아니라 딱 한 점 정도에서 0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얘는 틀리고 얘는 맞는 이유. 일규의 등유가 들어간다면 연속된 여러 점에서 0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렇게 안 된다는 소리야. 이해갔지? 그래서 fx가 경부터 맞으면 증가됐다 했을 때 f'(x) 0보다 크다 맞다. 즉 한 점 정도에서 0이 될 수 있다. 오케이? 감소도 똑같은 의미가 됐을 거예요. 그 밑에 문장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한번 문제를 풀보도록 할게. 문제 묵상이죠. 넘겨봐. 자, 넘겨서 이제 실제로 증가함수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1-2번 문제를 풀게요. 167페이지. 한번 풀어봐. 1-2번, 167페이지. 풀기 어려운데. 자, 1-2번 한번 문제 풀어보죠. 우리가 이제 방금 배웠던 사실들을 잘 이용해서 좀 접근을 해보자는 거야. 감소 밑줄. F 함수가 감소할 때라는 단어가 나왔네. 감소할 때. 그래서 뭐처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뭘 살펴본다는 거야. 저것의 기울기 도함수 F'X를 살펴본다는 거야. F'X가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지. 생각해보면 그래. 우리가 함수가 감소할 때, 증가할 때 이런 문제가 먼저 나오지. F'X 0보다 작을 때 이런 문제가 먼저 나오진 않지, 그렇지?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F'X를 잘 살펴보는 쉬운 문제인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F'X는 2차함수 되는 거고 3x 제곱 마이너스 6ax 더하기 6a 마이너스 3 됐어. 얘는 2차함수죠, 그쵸? 그리고 F'X의 0보다 작은 부분, 즉 얘가 0보다 작은 부분이 범위가 1도 3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차 방식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프 도요 이것도 되죠, 그죠? 0보다 작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 된다는 소리는 여기 0 되는 점이 1하고 3을 둔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될까? 이 식 같은 경우는 최고차는 3이고 1하고 3일 때 0이 되니까 x-1하고 x-3이라는 이 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정면에 이 값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이너지. 그래서 f 값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지. 자, 그 밑에 1-3번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거든? F'X야? 그러면 지금부터 1-3번 너무 빠르게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그 밑에 그래프 살짝 그려봐. F'X 그래프 나왔잖아? 그 밑에 fx 그래프 한번 대충이나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세요. 중에 이겼어? 네. 어렵지 않죠? 그쵸? 감소는 결국 F'X의 그런 문제를 말해요. 일단 3번도 빠르게 한번 해보죠. 답이 나왔어?
답은 나왔겠지? 좀 나왔지? 어렵지 않네요. 자, 우리가 x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는 거 보려면 뭘 살펴보라는 소리야? f 프라임을 살펴보라는 소리지, 그치? f 프라임은 여기서의 기울기 아니야? 이 전체가 f의 프라임 x잖아? 여기 위에 있네? 그래서 일단 양수가 된다는 뜻이 알죠? 그것도 되게 중요하네. 그죠? 2부터 4까지 감소한다고 했었는데 2부터 4까지는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거기에서의 f 프라임 x를 살펴보는 거야. 선생님 이거는 기울기가 감소했다가 음수야. f 프라임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다 음수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음수가 되니까 감소한 문장이 틀린 건 아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3부터 5까지를 해보자. 3부터 5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래서 하나 복수하는 경우가 선생님 이거 준 거 아니에요? 이거 길게 함수잖아. 3부터 4까지에서는 음수였다가 4부터 5까지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거는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항상 증가한다고 말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지. 자, 선생님 그래프 한번 그려보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디귿은 틀렸다는 사실 알고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이제 그래프 추측하는 그런 방법이야. 여기가 이제 1이 있고 여기가 2가 있고 여기가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어. 여기 튀었지? 여기 5가 있어. 자, 그럼 보자. 지금 구간을 잘 보면은 이거 휘어진 거 전혀 의미가 없어. 일단 이게 플러스가 됐다는 소리야, 그렇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플러스가 됐으니까 이까지 어쨌든 증가해야 돼.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괜찮지? 순간적으로 길이가 0되죠? 그래서 여기는 순간적으로 길이가 0되듯이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부분 감소인 부분이 여기가 감소.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4까지 그냥 다 감소야. 그래서 2부터 4까지는 그렇게 쭉 내려오시면 돼요. 그렇지? 그리고 4부터 이상에서는 여기가 다 플러스가 되지. 다시. 그렇지? 그리고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대충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대충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저 그래프 보고서 문제를 풀어도 돼. 1은 증가 상태 있죠, 그렇죠? 2과 4까지에서는 주황색 부분만 하니까 감소 상태가 있다. 3부터 5까지에서 보면 3부터 5까지는 주황색 갔다가 빨간색 가니까 감소에 딱 증가하게 될 것이다. 자, 넘겨라. 자, 넘겨서 이제 2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이제 1번은 실수 전체 일입하면서 증가가 된다고 썼지? 실수 전체 증가래. 따라서 증가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알듯이 f 프라임 x에 대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어. f 프라임 x는 몇 차지? 2차지. 2차 함수가 모든 실수의 상태가 같다는 소리야. 뭐 사용할까? 반드시 사용한 문제요. 받을게요. 그렇죠? 대신 거기다 밑줄 좀 그어봐. 실수 전체에서 증가된다. 실수 전체에서 증가야. 이거 무슨 함수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합니다. 다 글자 무슨 함수야? 실수 전체에서 증가되는 건 대충 이런 식이 되겠지? 이 함수 뭐라고 부릅니까? 1대1 함수. 이 휘어지면 1대1 함수가 되지 않는다고 했었지, 그렇지? 따라서 실수 전체에 증가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는 1대1 함수다라고 부른다고 했었어. 정확히 말하면 일단 대응이 되겠죠? 그렇죠? 모든 실수에서 항상 대응이 될 때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이라고 쓰자. 대응. 자, 1대1 대응이야. 근데 얘들아 1대1 대응도 결국 실수 전체에 집합해서 증가 또는 감소된다는 의미야. 1대1 대응은 그 모양이 순 증가함수나 또는 순 감소함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순증가나 순 감소함수는 이런 모양꼴이 되거나 또는 이런 모양꼴이 된다는 소리예요. 괜찮지? 이게 모든 실수 항상 증가, 모든 실수 항상 감소하지. 그리고 1대1 대응이야.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실수 전체에서 증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 참수가 항상 영상 크니까 한줄씩 쓰면 될 거예요. 근데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나와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야. 1대1 대응이 나왔단 말 자체가 계속 증가하거나 또는 계속 감소하는 상태를 의미하지 휘어지지 않았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자, 우리 1대1 대응의 조건 기억 한번 해볼까? 어떨 때 1대1 대응의 종류가 뭐였지? 1대1 대응 종류
문장이 나왔습니다. 1대1 수렴정리 보면 알 거야. x1하고 x2가 서로 다르면 fx1과 fx2도 서로 다르다라고 1대1 정리할 때 했었어. 그치? 이게 1대1 정리. 왜냐면 대입한 값이 다르면 하는 값도 다르다는 소리잖아. 지금 저 말이 이런 것을 방지해준다는 소리야. 그래서 x1, x2 대입한 값이 다른데 함수값이 같잖아. 이런 경우를 방지해준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괜찮지? 대입한 값이 다르면 무조건 함수값이 다르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도 겹치는 게 없다는 소리예요. y값이. 자, 옆에 풀어보자. 네. 2-2번 해보세요. 2-1번에서 그래서 그 문장이요. 아니 fx1과 fx를 다음에 fx1과 x2가 같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라는 것을 풀기 위한 단서가 된다는 소리예요. 친절하게 증거함수로 말해주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저 문장들이 이거는 계속 증가한다는 소리구나. 모든 실수에서 또는 모든 실수 계속 감소하는 소리구나. 그런 사실들을 잘 체크해야 될 거예요. 이번 문장 좀 이상하지? 뭔가 1대1 대우 같은데 문장이 좀 이상하네. 그런 것은 대우 명제를 취해가지고 1대1 대우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 수도 있겠지. 자, 종경이 저 F는 무슨 함수일까? 이 문장 말이야. 이 문장 다시 쓰면은 어떻게 될까? 이거 대우 명제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지. 대우 명제는 뒤집은 다음에 부정시켜 주는 거니까 정대 문장은 x1하고 x2가 서로 다르면 fx1하고 fx2가 다르다는 문장이 되는 거야. 자, 중间이거 무슨 함수라고? 맞아, 1대1 함수. 이게 결국은 1대1 함수가 되는 거잖아. 1대1 함수는 순 중간한 순 감소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따라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양수거나 또는 모든 실수 항상 음수가 돼야 돼. 그러면 얘는 순 증가함수일까 순 감소함수일까? F'X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보니까 그거의 최고차는 마이너스야. 위로 불러오긴 함수가 된다는 거지. 저 F'X가. 이건 모든 실수는 항상 양수가 될 수 없어. 그렇지? 하지만 모든 실수 항상 음수가 될 수 있겠지. 그 그래프의 개형은 아마 이렇게 되실 거예요. F'X가. 우측으로 만나면 안 되죠? 만났구나. 한점 정도 만났던가 했죠? 따라서 우리는 저 문장을 보고서 추측하기를 1대1 등량?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건 모든 실수에서 무슨 함수, 최고차 함수 잘 비교해보니까 감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 말은 F'X가 모든 실수에서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었겠지. 등호가 들어가시면 되겠죠? 다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는 컴퓨터가 어서 작은 건 맞는데 다도 된다. 자, 괜찮지? 3번은 너희들이 한번 해봐. 3번은 이제 대충 느낌이 그런 느낌이야. 이게 뭐야? F는 증가함수, 얘는 감소함수, 그렇지? 얘는 F'X가 항상 0보다 크다. 컴퓨시 G'X가 항상 0보다 크다. 컴퓨시 둘 다 0보다 작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한자 좀 봐도 돼요. 자, 이런 현상이 된다. 얘들아, 그러면 쌤 좀 잠깐 해볼까? 쌤 펴서 잠깐 몇 개만 보다가 우리 증거만 보라. 87페이지 541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87페이지 541번. 어쨌든 가장 심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는 F'X를 살펴본다는 의미가 돼요. 541번 한번 해봐. 근데 친절하게 증가가 된다 또는 감소가 된다 그렇게 말해주지 않을 때도 있다. 저기 뭔 말이지?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해서 최소값이 ft가 될까? 그 말은 뭐지?
이렇게 그렸으면 이미 실수 t에 대해서 항상 최소값이 ft가 되는데 내가 만약에 t가 여기를 잡으면 그 그래프는 이렇게 되잖아. 그럼 최소값이 ft가 되지 않지, 그치? 이런 현상을 구하신 이유는 휘어졌기 때문이야. 어떻게 되는데? 휘어지지 않으면 되지, 그치? 휘어지지 않는 그래프.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를 쓰게 되면 t를 어디에든 적든 간에 ft가 바로 최소가 될 거야. 그 말은 순 감소항사가 된다는 소리고 1대1 등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똑같이 풀면 되죠?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항상. 괜찮지?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알죠?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 539 역함수가 존재한다. 무슨 말이야? 1대1 그것도 순증과 순감수가 된다는 소리야. 모든 실습에서 F'X 컨데시티를 이용한다. 어렵지 않죠? 자, 현장 넘겨서 88페이지 549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549번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549 fx의 제곱이 감소하는 구간을 찾으세요 라는 문제가 되니? 감소? 우리가 fx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감히 fx의 제곱이 어떻게 되는지 추측할 수도 없죠, 그쵸? 물론 추측하려면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머리 뭐지? 이거 뭐지? fx의 제곱이 감소하는 구간. 잘 생각해봐. 감소를 한 거는 도함수가 여기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즉 y 프라임 말이야. y 프라임이 여기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렇지? 근데 y는 얘잖아. y 프라임 이거 미분할 수 있죠? 공미분, 속미분 사용될 거예요. 이 식이 이쪽에 딱 들어가고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그게 여기보다 작은 것을 찾아주시면 되죠. 감소한다는 것은 도함수가 여기보다 작은 부분, 작은 같은 부분 찾습니다. y 프라임이야. y 프라임은 EFX 범위분 속미분에서 f 프라임 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찾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그리고 빨리 어딜까? 나왔을까? 진짜요? 뭐 예를 들어서 1번이 이제 마이너스 무한 때부터 무한대까지였나? 범위가? 아 A부터 B까지. 그럼 A부터 B까지 범위 한번 써볼까? 1번만 한번 해줄게. A부터 B까지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된다는 사실 하나. 자 찾자. 예 위에 있지? 양수야. 그 다음 F'X 순간순간 기억을 다 살펴보자면 다 양수가 되지, 그치? 이건 기억이 하나 있었다. 근데 여기 보면 F'는 양수가 되니까 1번이 아니라는 사실 좀 더 알겠다. 찾아. 한번 찾고 넘어가자. 그래서 이제 기울기 함수가 0보다 작은 같은 부분이 감소가 된다는 거죠. 아이고 아닌데? 다시 살아요. 잘 찾아봐. 이번도 한 번만 해줘. 이번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면 C부터 D까지네. C부터 D까지야. C부터 D까지는 어디 구간이죠? C부터 D까지가 C부터 D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당연히 이 값은 밑에 있으니까 순간순간 접선의 기울기도 살펴보니까 얘도 음수 되겠지? 이게 몇 번 나왔어? 3번이죠, 그쵸? 3번 구간에서는 두 개의 도각으로 분명히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잘 정리하도록 합시다. 빨리 맞지? 그럼 잠깐 화장실 갔다 항상 갔다 오고 그게 그때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